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반갑습니다. 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의 아나운서 김원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장애 학생을 대표하여 1화에 출연하신 정승원 학우님이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으로서 승원 학우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하러 가볼까요?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 오늘은 어디로 체크인할까? 네, 안녕하세요, 승원 학우님.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네, 저도 사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1화에 출연하신 이후로 사적으로 굉장히 또 가까워졌었죠. 네, 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되게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아닌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가볍게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코너 이름이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 오늘은 어디로 체크인할까 이거든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김원영 변호사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제가 접하게 됐냐면 그 김원영 변호사가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한번 와서 강연을 해주셨었어요. 이분이 쓴 이 책에서는 장애학이라는 것을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장애인의 서사와 주체성을 매력자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서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사회학과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본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사회학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매력자본이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그런 특수성이나 그런 다름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무대 위로 올림으로써 그것이 매력적인 존재 자체로 존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또 사회학과다운 책 감상인 것 같은데 네, 제목이 뭐라 했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학우분들의 목소리 컬래버레이션. 네, 이제 또 1화에 정승호님께서 출연해 주셨을 때는 코로나 시대에 장애 학생이 처한 상황에 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오늘은 정승호 학우님 본인의 이야기를 또 저희한테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지.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재생산되잖아요. 그렇죠. 재생산되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장 사회화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1차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억압, 거기서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제가 겪어온 역사나 서사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주제로 저희 라디오를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신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애 학생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에는 특수교육이라는 이제 분리된 환경에서 특수학교라는 것을 따로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초점을 갖고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통합교육이라는 것인데요. 통합교육은 말 그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 교실에 어울려서 일반적인 수업을 함께 듣는 거예요. 완전 통합이라고 하는데 함께 통합해서 듣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합교육의 좋은 점, 장점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통합교육을 가장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존이라는 이 두 글자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을
있고 대학에서는 사실 뭐 특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 사회에 나가서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는 다 공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라는 작은 기관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같이 해 나가면서 맞춰 나가고 함께하는 그런 공존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총학생회 공약이었죠. 승원님이 장애인 학우분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또 그때 저희가 처음 만났었잖아요. 그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승원 학우님이 시각 장애인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어느 누구보다 더 리더십 있고 잘 지도해 주셔서 그때 정말 좋은 인상과 배워갈 점들이 되게 많았던 저희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승원님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나 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에서 제 경쟁력을 가장 먼저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나쁘지만 이 친구는 눈이 나빠 장애인이라는 프레임 세 글자에 들어가 있는 게 무능력함, 의존 이런 것들이 통념이잖아요. 그런 통념을 깨기 위해서 저만의 경쟁력을 계속 갖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그래서 학업 성취도였어요.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많이 발표를 하고 높은 성적을 얻을수록 교사와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 자아에 있어서 이제 자아 성찰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만약 못했다면, 내가 만약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면 일반적인 그 프레임으로 다시 이제 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저는 일단 저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감각들과 머릿속으로 뭔가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소통하고 공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그게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마음의 눈으로 소통을 한다. 네. 또 저희 라디오 제목이 마음의 끈이잖아요. 네. 아유, 저희 라디오의 제목에 걸맞는 너무 멋진 명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승원님이 성장해 나가신 그 과정이 진짜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데 저희가 승원아고님에게 대학은 어떤 곳이었나요? 일단 제가 대학을 입학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학이라는 관문이 쉽지 않은 문이었어요.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 전형이 있지만 그 특별 전형에서는 장애 학생을 진짜 막 한 1년에 다 6명 이하로 뽑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 원서를 넣었고 결국에 재수의 끝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부분은 법 공부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등학교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학업 성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 높은 성적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시샘 같은 게 있었어요. 좀 학교에서 어떻게 자기 학생이 저렇게 높은 점수를 받냐 이러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저에게 막 컨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더 많은 시험 감독을 붙이고 혹은 뭐 시험 시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함께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시험 시간도 일반 비장애인과 똑같이 해라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줬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냥 너무 유연성 없이 법을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회 구조적으로 법을 바꾸고 싶어서 대학을 들어왔어요. 근데 대학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저희 학교에 이제 제가 들어올 때는 공공인재학과에서는 장애 학생을 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학과로 발길을 돌렸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제 인생에 가장 큰 반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사회학과를 입학한 게 반환점이 될 수 있었나요, 승원님께? 저는 여기서 이제 학기 초에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입학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혹은 이제 뭐 장애 학생회가 해체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권리만 내가 챙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원래 인생의 목표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이제 제 커다란 인생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마음에서 장애인권위원회를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교육부도 만나고 올해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제들 던지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를 좋아했고 제가 그게 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승호님의 꿈이 궁금하거든요. 큰 목표와 경험을 쌓은 걸로 뭐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실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법조인을 계속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와서 활동을 하면서 꿈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보건복지부 정부기구 산하기구에서 시민혁신단으로 일을 했었고 구로구의 매니페스토 뭐 자문단으로도 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기구에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고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잘 안 들리는 목소리,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목소리를 거리에서 증폭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저희의 많은 목소리를 인풋할 수 있는 국회와 연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에서의 목소리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목소리의 힘을 갖게 해주기 위하여 약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교육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에 있어서 국회에서 문을 열고 더 많은 거리의 목소리와 사각지대에 있는 목소리를 따뜻한 손길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서 더 문제를 의제화해서 키워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멋진 꿈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또 승원하고님의 미래 계획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가. 네. 딱 이렇게 설계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계속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 도전은 올해 작년 계속 이제 장애 학생 관련한 도전이 좀 많긴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 4학년 남은 2년 동안 하고 싶은 부분들은 제 꿈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 부분은 계속 이제 제가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도 키워내면서 장애인이 장애인권에 관련한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프레임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권만 이야기한다는 것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권리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고 모든 학우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도 같이 키워나가서 제가 계속 3, 4학년 때도 중앙대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자치 등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진 꿈이랑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희 UBS 마음의 끈 모든 제작진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또 전화 인터뷰로 출연했을 때는 서로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동행끼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김동률의 동행을 신청하셨었는데요. 혹시 오늘은 또 어떤 명곡 신청곡이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 신승훈의 하늘 가까이라는 노래입니다. 신승훈의 하늘 가까이요? 네. 네, 그 노래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노래는 일단 제가 계속 공존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날아보자 약간 이런 의미의 가사들이 계속 담겨 있어서 그리고 약간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신청했던 동행과 같은 느낌으로 이제는 같이 걷는 게 아니라 같이 날자 이런 의미로 신청했습니다. 진화했네요.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난다. 아, 네, 저도 꼭 함께 날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신청곡이네요.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주신 정성훈 학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신승훈의 하늘 가까이 들으러 가볼까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그곳엔 높은 하늘
스쳐가는 바람에 잠시 눈을 감으면 잊었던 일들이 떠올라 반짝이던 햇살과 함께 무지개를 줬던 친구와 끝도 없이 부르러 하늘에 닿고 싶어 뛰어보던 어린 내 모습 숨가쁘게 흐르는 시간 분주하고 바쁜 많은 사람들 그 안에 갇힌 나를 넘어 이제 꿈을 향해 떠나가 볼까 자 이제 날아온 날 저기 하늘 가까이 꿈은 날개가 되고 다시 바람이 되지 고마운 사람들과 행복했던 기억한 나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그리 멀지 않는 곳 그리움이 닿는 곳 어디라도 좋으니 나를 쉬게 할 그곳 보고픈 얼굴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마음속 그곳을 향해서 저기 하늘 가까이 아무 일도 없는 하루와 아무 뜻도 없는 많은 얘기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내가 바라는 날 찾아 떠날까 후회하진 않지만 돌아볼 줄 아는 나 부족함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는 난 끝도 없이 드넓고 푸른 저 하늘을 닮은 날 그런 내 모습을 찾아서 내가 걸어온 어제 내가 숨쉬는 오늘 그 모두를 더해서 내가 꿈꾸는 내일 어린 날의 꿈들과 사랑이란 기적을 믿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기 하늘 가까이 코로나19가 저희에게 주변을 둘러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주신 정승원 아고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김원빈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지금까지 제작의 이현재, 기술의 최연서, 촬영의 최경은, 진행의 김원빈이었습니다.